대기업 마케팅 이사, 58세 은퇴 후 5년간 떠돌며 깨달은 노후의 진실. 내가 은퇴 후 5년 동안 방황하며 배운 것들. 58세. 대기업 마케팅 이사로 정년을 앞둔 나는 퇴직 후에는 여유롭게 살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다.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 후배들이 건넨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기분이 묘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토록 바라던 퇴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해졌다. 하루 이틀은 편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뭔가 허전하고 초조한 기분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30년 넘게 바쁘게 살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머릿속이 텅 빈 느낌이었다. 돈은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었다. 친구들은 바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점점 어색해졌다. 그래서 나는 떠났다. 세계를 여행하면서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오래가지 않았다. 5년 동안 나는 많은 곳을 떠돌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깨달았다. 노후는 단순히 돈이나 여행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부터 내가 겪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보려 한다. 혹시 당신도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또는 이미 퇴직했지만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면 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길 바란다. 1. 은퇴 후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은퇴하면 일에서 해방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일할 때는 몰랐지만 은퇴 후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는 사실이 서서히 절망으로 다가온다. 나는 첫 1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했다. 처음에는 꿈만 같았다. 유럽을 돌고 동남아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인생을 만끽하는 듯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다. 이게 끝인가? 하루 종일 관광지만 돌며 맛있는 것만 먹고 살 수는 없었다. 태국에서 만난 한 한국인 선배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은퇴하고 12년은 여행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끝이야. 결국 삶을 지속하려면 무언가 해야 해. 그의 말대로였다. 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프리랜서 마케팅 컨설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소한 일거리였지만 점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삶의 활력이 생겼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나만의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2. 돈이 많아도 관계가 없으면 외롭다. 은퇴 후에는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 내 주변에는 나처럼 퇴직 후 여행을 떠난 친구들이 많았다. 한 친구는 55세에 조기 퇴직하고 호주로 이민을 갔다. 한동안은 좋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유는 간단했다. 현지에서 친구를 사귀기가 너무 어렵더라. 가족도 멀고 결국 외로워서 못 살겠더라고. 나는 여행을 다니면서도 이 점을 많이 느꼈다. 주변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 결국 내가 돌아갈 곳은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이었다. 은퇴 후에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3. 건강이 없으면 모든 계획은 무너진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걸 몸소 경험했다. 은퇴 후 한창 여행을 다니던 3년차 즈음 허리 디스크가 심해졌다. 병원에서는 오래 걸어 다닌 게 원인이라고 했다. 몸이 젊었을 때처럼 따라주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했지만 나는 현실을 부정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여행도 새로운 도전도 다 포기해야 했다. 결국 나는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요가와 수영을 배우면서 몸을 회복했다. 그제야 삶의 균형이 다시 잡혔다. 은퇴 후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젊을 때부터 꾸준한 운동이 필수다. 결론 진짜 노후 준비는 돈이 아니라 삶의 균형이다. 나는 은퇴 후 5년 동안 떠돌면서 깨달았다. 노후는 단순히 돈이나 여행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었다. 진짜 중요한 건 일 관계 건강이었다. 일일이 있어야 하루가 의미 있다. 이 관계가 있어야 외롭지 않다. 3. 건강이 있어야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은퇴 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오래 볼 친구, 가족과의 관계는 잘 유지하고 있는가? 건강을 위해 꾸준한 운동을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잘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나처럼 5년 동안 떠돌며 방황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자.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다. 노후를 위한 마지막 퍼즐 정신적 성장과 배움의 지속. 앞서 나는 은퇴 후 일 관계, 건강이 노후의 핵심 요소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5년간의 방황 끝에 깨달은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정신적 성장과 배움의 지속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편안하게 쉬면서 즐기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멈추는 순간 퇴화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것은 노후를 망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1. 해마의 역할 기억력을 유지하는 열쇠. 우리의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떨어진다. 특히 해마이포캠퍼스라는 뇌의 부위는 기억력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데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위축되기 시작한다. 과학적 근거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는 노인은 해마의 위축 속도가 느려지고 치매 발병 위험도 낮아진다고 한다. 실제 사례 65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한 친구는 은퇴 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날카로운 기억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새로운 걸 배우면서 뇌가 살아나는 느낌이야. 예전엔 이름도 자주 잊었는데 이제는 젊었을 때처럼 기억이 잘 돼. 노후에도 지속적인 배움이 필요하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2. 도파민 시스템 행복을 느끼는 메커니즘을 유지하라.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점점 삶의 재미를 잃어간다. 이는 뇌에서 도파민 다퍼마인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도파민은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고 동기부여를 갖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과학적 근거 MIT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은 도파민 수치가 높아지고 우울증 발병률이 낮아진다고 한다. 실제 사례 70세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한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어색했는데 점점 구독자와 소통하는 게 즐거워지더라고요. 은퇴 후에도 이렇게 설렐 수 있다니 몰랐어요. 노후에도 도전은 필수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3. 사회적 참여. 인간은 연결될 때 건강하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관계가 단절되면 뇌는 빠르게 위축된다. 이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학적으로도 중요한 사실이다. 과학적 근거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뇌의 전두엽 활동이 활발하고 노년에도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유지된다고 한다. 실제 사례 퇴직 후 무료 강의를 열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한 68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무료로 강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사람들이 배우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내 삶도 충만해졌어요. 노후에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노후를 위한 마지막 퍼즐, 정신적 성장.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무언가에 도전하고 있는가?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은퇴 후에는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해야 할 것을 찾아야 한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하며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나는 5년간의 방황 끝에 이 사실을 깨달았고 지금도 꾸준히 배우고 도전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노후에도 지루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이제 당신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길 바란다. 노후의 진짜 적은 시간이 아니라 정체된 삶이다. 50대 은퇴자 90%. 왜 모두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50대쯤 되면 누구나 은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연금, 목돈, 노후 대비 등에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상 퇴직이 코앞에 닥치면 아직 몇 년 더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마음 한편에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내가 아직도 젊은데? 라며 늦지 않았다고 애써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시간을 붙잡아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몸은 자연스레 나이가 들어가고 직장에서도 한 명씩 퇴직 안내를 받다 보면 그제야 나도 슬슬 준비해야 되나? 하고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쯤이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거나 혹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퇴직하고 나니 다른 직장을 찾아봐야지 해도 2030대처럼 쉽게 구직이 안 됩니다. 겨우 자리를 잡아도 월급이 훨씬 낮거나 몸이 힘에 부치는 일자리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현실이 뒤늦게 훅 밀려오죠. 이렇듯 50대 이후 은퇴자 중 90%가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내몰리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울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정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50대 은퇴 진짜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평생 직장이란 말,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됐잖아요. 한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하는 분들도 줄어들었고 직장 자체가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회사를 나와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우리 회사 오래 다니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내 주변 동료나 선후배가 하나둘씩 나가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기서 퇴직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조 조정이니 영업 실적이니 여러 이유가 엮여서 내몰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례 1. 정 과장의 마지막 출근. 정 과장 가명은 25년 동안 대기업 영업부에서 일했습니다. 나는 능력도 인정받고 성과도 나쁘지 않은데 60은 무난히 채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고 정 과장 같은 중간 관리자들이 1순위 대상이라는 통보가 날아왔어요. 예상치 못한 소식에 마음이 무너졌지만 억지로 버틴다고 해도 남은 건 회사 안에서의 찬밥 신세가 될 뿐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희망퇴직을 결정했고 어느새 53세 나이에 직장을 나오게 되었죠. 막상 퇴직하고 보니 그래도 이 정도 퇴직금이면 뭔가 시작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들 생활비, 자녀 학비, 주택 대출금 일부 정리 등을 하고 나니 목돈이라고 생각했던 퇴직금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래도 경력 쌓았으니 다른 회사에 가면 되겠지라고 자신했던 것도 잠시 다른 회사에서 더는 중년 영업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낙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이 50 전후에 직장을 그만두는 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갑작스레 회사를 떠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도 기회도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거죠.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걸까? 은퇴 후 빈곤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노후 준비를 너무 미뤘기 때문이에요. 30대, 40대는 말할 것도 없고 50대에도 아직 몇 년 남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 하며 안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입이 생기는 기간과 은퇴 후 지출이 필요한 기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대체로 60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봤지만 요즘은 50대 초중반만 돼도 퇴직 리스크가 커지니까요. 게다가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8090세까지 살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결국 50대 초반에서 일을 그만두면 최소 30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퇴직금만으로는 이 긴 시간을 버티기 힘들어요. 국민연금 수령도 60대 중반 이후부터 가능하고 그마저도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월 10만 200만 원 수준이라 생활비로 빠듯하죠. 사례 2 부부가 겪은 자영업 실패. 김 씨 부부 가명은 50대 중반에 남편이 조기 퇴직을 하면서 가진 돈으로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식당업은 그래도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안일한 마음도 있었고 둘 다 음식 솜씨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처음 몇 달은 꽤 손님도 와주고 이 정도면 잘 될 수도 있겠는데? 싶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이 뚝 끊기더니 식자 재비와 임대료,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출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는 매출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대출까지 끌어다 버티다 결국 가게를 접었어요. 남편은 다른 곳에서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 싶었지만 이미 50대 후반이라 취업 문턱이 너무 높았고 부인은 자녀들 교육비와 생활비 걱정에 잠도 못 잤죠. 그렇게 몇 년간 벌어둔 돈, 퇴직금으로 마련했던 종잣돈까지 다 소진해버리고 난 뒤 남은 건 부채와 가계 부담뿐이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안일하게 나중에 퇴직해도 자영업으로 버티면 되겠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준비 없이 뛰어드는 경우 실패했을 때 손해가 훨씬 커집니다. 중장년층의 자영업 실패 사례가 늘면서 결국 빈곤층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진 것도 현실입니다. 3. 소득 공백이 길어지면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은퇴 후의 가장 큰 문제는 단연 소득이 끊긴다는 점입니다.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조금이나마 번다면 상황이 괜찮을 수 있겠지만 몸이 힘들거나 일자리가 없어서 소득이 제로 0에 가깝다면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모아둔 돈이 많다면야 괜찮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자산을 묶어놓은 분들이 많지 현금 자산이 여유로운 분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사례 3월세 수입이 전부인 57세 A씨. A씨가 겪는 40대 중반쯤부터 그래도 노후에는 월세라도 받아야지 하는 마음에 상가 하나를 대출 끼고 마련했습니다. 초반에는 월세가 안정적으로 나와서 든든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상권이 죽고 상가 공실 기간이 길어져서 월세가 수개월씩 밀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회사는 55세쯤에 그만두게 됐고 퇴직금과 세간의 기대처럼 난 어차피 월세 받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상가가 비어 있으니 아무런 소득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부수입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공실 기간은 길어지고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나갑니다. 결국 A씨는 버티다 못해 상가를 헐값에 팔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원하는 금액에 못 팔아 손해가 컸죠. 남은 돈으로는 생활비만 간신히 마련했고 새로 구직을 하려 해도 나이가 많다 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소득 공백이 길어지면 준비해둔 돈이 얼마나 되든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3040대까지는 통할 수 있지만 50대 이후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4. 우리는 왜 대비를 못했을까? 남들도 다 그렇다라는 안심. 주변에서도 비슷하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보니까 우리도 그러다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안심을 하게 됩니다. 부족한 재테크 정보. 재테크, 주식, 부동산, 연금 등 다양한 방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카더라, 통신이나 지인이 추천하는 것만 듣고 덜컥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 부담과 교육비. 50대의 자녀가 아직 대학생이거나 결혼 정년기에 들어가면 학비와 결혼 자금까지 마련하느라 정작 내 노후 자금은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흔합니다. 회사에 대한 지나친 믿음. 우리 회사 탄탄하니 명예퇴직이 오더라도 퇴직금 많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퇴직금을 받아보면 생각보다 적거나 돌발 변수가 많습니다. 5. 이제라도 할 수 있는 대비책은 없을까? 주택 부동산 자산의 유동성 확보. 집 한 채만 믿고 있다가 살던 집을 팔 수도 안 팔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면 대처가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집을 줄여서라도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낫습니다. 연금 상품 최대한 활용하기.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공적연금 수령 시기를 고려하면서 준비하는 게 좋아요. 건강관리와 직업 역량 강화. 50대 이후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프리랜서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건강과 역량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미리 자격증이나 기술을 익혀두면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의 긴밀한 소통.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 시점이나 부모님 부양 문제, 배우자와의 노후 계획 등을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돈 문제는 서로 터놓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한국적 문화 때문에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6.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다면. 우리가 50대가 되어서야 뒤늦게 노후 준비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건
사실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아요.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면 정말 극단적인 빈곤의 길로 갈 위험이 커지겠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조금이나마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에요. 현금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부채는 얼마인지, 매월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긴급 자금과 은퇴 자금, 중장기 운용 자금을 구분해야 해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기본 생활비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재테크 상품을 찾아도 일상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 몇 년간은 생활이 가능한 안전 자산의 상당 부분을 두고 나머지로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든 다른 수익원을 찾든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은 일자리를 잃거나 갑자기 빈곤해지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해져요. 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구나 하면서 자포자기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배우자나 가족, 친구와 대화를 많이 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중년층 취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배움을 멈추면 더 이상 기회도 없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7. 마무리하며 50대 은퇴자 90%, 왜 모두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이 말은 사실 거칠게 들리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단순히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지 않고 막연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데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평생 일만 해왔는데 막상 일을 멈추고 나니 앞이 깜깜해지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늦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정말로 아무런 출구도 찾기 힘들어져요.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내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해보고 가족들과 터놓고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앞으로의 인생, 절대 빈곤으로 내몰리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삶의 안정을 유지하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직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품고 작은 것부터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정말 중요해요. 꼭 번듯한 대기업, 고연봉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내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한,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그 작은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지치지 않는다면 남은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같이 움직여 봅시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은퇴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삶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 3가지. 인생은 60부터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하고 후회되는 일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도 얼마 전 은퇴를 하고 나서야 깨달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 3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건강관리, 돈보다 중요한 자산.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젊을 때는 돈 벌고 자식 키우느라 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밤샘 근무도 밥 먹듯이 하고 운동은 숨쉬기 운동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 후에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병원에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건강을 관리해야 할까요? 규칙적인 운동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등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공원에서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치는데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인스턴트 음식이나 맵고 짠 음식은 피하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라면이나 햄버거를 자주 먹었는데 요즘은 아내가 정성껏 차려주는 집밥을 먹으니 속도 편하고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혹시 모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저도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검진을 받아 건강을 관리할 생각입니다. 충분한 수면, 잠을 잘 자야 몸도 마음도 회복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잠을 자주 설쳤는데 요즘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니 잠도 잘 오고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사진 찍는 취미에 푹 빠져 있는데 스트레스도 풀리고 삶의 활력도 생겼습니다. 새로운 도전, 배움에는 끝이 없다. 나이 먹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므로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도 활성화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저도 은퇴 후에 뭘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우연히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었지만 꾸준히 배우다 보니 이제는 손자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인터넷 쇼핑도 하고 SNS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니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럼 은퇴 후에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배우면 여행도 더욱 즐겁고 외국인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언젠가 해외여행을 가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꿈을 꿉니다. 악기, 피아노, 기타, 드럼 등 악기를 배우면 취미생활도 즐기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기타를 배우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미술, 그림, 서예, 도예 등 미술을 배우면 예술적 감각도 키우고 작품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요즘 수채화를 배우는데 그림을 그릴 때마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쁩니다. 댄스, 방송 댄스, 탱고, 라인 댄스 등 댄스를 배우면 몸도 마음도 젊어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라인 댄스 동호회가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저도 언젠가 용기를 내서 참여해 볼 생각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우면 인터넷 검색, 문서 작성, 사진 편집 등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컴퓨터 강좌를 들은 후에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제 생각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3. 사회적 관계, 함께 웃고 즐기는 삶.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녀들도 독립하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삶의 활력을 얻고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저도 은퇴 초반에는 집에만 있으면서 무료함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노인정에 갔는데 그곳에서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게임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그럼 은퇴 후에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동호회 활동, 등산, 사진, 합창, 봉사 등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동호회에 가입하여 취미를 공유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습니다. 저도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여 출사도 다니고 사진 전시회도 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매주 교회에 나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신앙심도 키우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은퇴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삶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 3가지. 인생은 60부터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하고 후회되는 일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도 얼마 전 은퇴를 하고 나서야 깨달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 3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건강관리, 돈보다 중요한 자산.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젊을 때는 돈 벌고 자식 키우느라 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밤샘 근무도 밥 먹듯이 하고 운동은 숨쉬기 운동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 후에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병원에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건강을 관리해야 할까요? 규칙적인 운동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등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공원에서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치는데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인스턴트 음식이나 맵고 짠 음식은 피하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라면이나 햄버거를 자주 먹었는데 요즘은 아내가 정성껏 차려주는 집밥을 먹으니 속도 편하고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혹시 모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저도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검진을 받아 건강을 관리할 생각입니다. 충분한 수면, 잠을 잘 자야 몸도 마음도 회복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잠을 자주 설쳤는데 요즘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니 잠도 잘 오고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사진 찍는 취미에 푹 빠져 있는데 스트레스도 풀리고 삶의 활력도 생겼습니다. 새로운 도전, 배움에는 끝이 없다. 나이 먹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므로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도 활성화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저도 은퇴 후에 뭘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우연히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었지만 꾸준히 배우다 보니 이제는 손자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인터넷 쇼핑도 하고 SNS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니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럼 은퇴 후에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배우면 여행도 더욱 즐겁고 외국인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언젠가 해외여행을 가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꿈을 꿉니다. 악기, 피아노, 기타, 드럼 등 악기를 배우면 취미생활도 즐기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기타를 배우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미술, 그림, 서예, 도예 등 미술을 배우면 예술적 감각도 키우고 작품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요즘 수채화를 배우는데 그림을 그릴 때마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쁩니다. 댄스, 방송 댄스, 탱고, 라인 댄스 등 댄스를 배우면 몸도 마음도 젊어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라인 댄스 동호회가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저도 언젠가 용기를 내서 참여해 볼 생각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우면 인터넷 검색, 문서 작성, 사진 편집 등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컴퓨터 강좌를 들은 후에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제 생각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3. 사회적 관계, 함께 웃고 즐기는 삶.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녀들도 독립하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삶의 활력을 얻고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저도 은퇴 초반에는 집에만 있으면서 무료함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노인정에 갔는데 그곳에서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게임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그럼 은퇴 후에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동호회 활동, 등산, 사진, 합창, 봉사 등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동호회에 가입하여 취미를 공유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습니다. 저도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여 출사도 다니고 사진 전시회도 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매주 교회에 나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신앙심도 키우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재능 기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는데 요즘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보면 보람도 느끼고 삶의 의미도 찾게 됩니다.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 주민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도 캘리그라피 강좌에 참여하여 새로운 취미도 갖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63세 공무원 퇴직 후 아내와 매일 싸웁니다. 은퇴는 꿈이었을 뿐입니다. 정년퇴직하면 진짜 여유롭게 살 줄 알았어요. 여행도 다니고 아내랑 산책도 하고요. 근데 현실은요? 아침부터 눈 마주치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런 말 요즘 퇴직한 분들 사이에서 자주 들립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데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해방의 순간으로만 생각하다가 현실에서 좌절을 맛봅니다. 공무원이든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똑같아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불편한 감정의 연속이 됩니다. 오늘은 은퇴 후 부부 갈등, 돈 문제, 일상 무기력함 등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많은 분들이 은퇴가 꿈이 아니라 악몽이라고 말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사례 1. 평생 가족 위에 산 63세 공무원, 퇴직 후엔 외톨이? 김영호 씨 가명, 63세는 30년 넘게 시청에서 일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정년퇴직하는 날엔 축하 인사를 받고 부인도 이제 좀 쉬어요 라며 웃었죠. 하지만 그 웃음은 딱 1달이었습니다. 퇴직 후 김 씨는 갑자기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집 안을 서성였고 부인은 그런 남편을 보며 점점 잔소리를 늘렸습니다.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어요? 운동이라도 좀 하세요. 결국 둘 사이엔 대화 대신 싸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사실 김 씨는 돈 걱정은 크지 않았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매달 300만 원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문제는 시간의 허전함, 정체성 상실, 그리고 아내와의 거리감이었습니다. 공직자라는 직함이 사라진 후 그는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고 아내는 30년을 희생했는데 왜 이제 와서 도와주기는커녕 무기력하냐며 불만을 가졌던 겁니다. 교훈 은퇴는 돈만이 아니라 관계 재조정과 정체성 회복도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례 2. 아파트도 있고 연금도 받지만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박정숙 씨 가명 60세는 교사로 정년퇴직했습니다. 남편도 공무원 출신이라 둘 다 연금이 꽤 나옵니다. 서울에 아파트도 있고 자녀들도 독립했으니 남들이 보기엔 걱정 없는 노후였죠. 하지만 박 씨 부부는 퇴직 후 이상하게도 돈 걱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줄지 않고 병원비는 점점 늘고 여행은커녕 커피 마시는 것도 아깝다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둘 다 지출 관리 습관이 없었고 연금이면 충분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연금이 있다고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출 계획이 있어야 안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기준으로 월 25만 300만 원이면 기본 생활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예상 못한 지출이 늘 발생합니다. 특히 의료비, 부모 간병, 조카 결혼, 손주 돌봄 같은 변수는 계획 밖의 지출이죠. 교훈 노후 자산보다 더 중요한 건 지출 계획과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은 결국 은퇴 후 삶을 즐기지 못합니다. 사례 3. 퇴직 후 매일 나가는 남편, 알고 보니 혼밥하며 시간 때우기. 윤성재 씨 가명 62세는 퇴직 후 아내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나갔다 올게.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 있어. 하지만 아내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죠. 언젠가 몰래 따라가 봤더니 남편은 혼자 분식집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윤 씨는 자존심 때문에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혼자 카페, 공원, 동사무소를 돌아다녔습니다. 은퇴 전에 회사에서 부장님이라 불렸던 그는 갑자기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건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단지 경제적 자립이 아니라 소속감과 활동성입니다. 교훈 하루에 의미 있는 활동 하나가 있어야 노후가 삽니다. 봉사든 취미든 파트타임 일이든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며 은퇴는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30년 일했으면 이제 좀 쉬어야지. 맞습니다. 쉬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무계획한 쉼은 곧 불안이 되고 활동 없는 자유는 금방 지루함으로 바뀝니다. 은퇴 준비의 3가지 핵심. 돈보다 중요한 건 일상 설계다. 하루에 루틴이 있어야 하고 부부가 각자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다시 맞춰야 한다. 부부는 퇴직 후 매일 함께 있으면서도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새로운 규칙, 새로운 대화가 필요합니다. 연금, 퇴직금보다 중요한 건 태도와 감정 관리. 심리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가에 대한 답을 가져야 합니다. 마무리 한마디. 은퇴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그 쉼표 뒤에 어떤 문장을 쓰느냐는 지금의 당신 선택에 달렸습니다. 은퇴하면 다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설계하는 삶이 진짜 시작입니다. 당신의 은퇴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작은 계획 하나로 은퇴 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인생 대부분을 직장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직장을 떠나는 순간 마치 자신의 이름표마저 벗겨지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한 직장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교사, 대기업 직장인일수록 그 상실감은 더 크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직장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계신가요? 은퇴 후의 삶은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갈등, 무기력, 관계 단절, 자존감 하락이라는 사각지대에 빠지게 됩니다. 은퇴 후 삶의 중심을 잡는 5가지 핵심 전략. 1. 루틴이 있는 하루 만들기.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거나 인터넷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해집니다. 산책, 독서, 봉사, 운동, 간단한 부업 등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일정표가 없는 삶은 빈둥거림이 아니라 삶의 중심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부부간 역할 재조정하기. 은퇴 전엔 각자의 생활이 있었지만 은퇴 후엔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야 하죠. 이때 가장 많이 생기는 갈등이 왜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 라는 말입니다. 집안일, 식사 준비, 장보기 등도 함께 나눠야 하는 새로운 업무입니다. 부부가 팀이 되어야지 원망하는 상대가 되면 안 됩니다. 3. 경제적 루틴 점검. 아무리 연금이 있어도 불안은 생깁니다. 그 불안의 대부분은 몰라서 생기는 감정이에요. 매달 얼마나 쓰는지, 어디에 지출이 많은지,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부모 돌봄 비용 등을 체크해서 예산표를 만들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지출이 보이게 되면 감정도 안정됩니다. 4.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은퇴 후에는 자칫하면 고립되기 쉽습니다. 퇴직하면서 직장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끊기죠. 하지만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작은 모임, 온라인 모임 등을 통해 자신이 소속되어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일주일을 보내는 은퇴자는 마음의 병이 빨리 찾아옵니다. 5. 마음 관리와 자존감 회복.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바로 자존감이 무너지는 시점입니다. 퇴직은 역할의 끝이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퇴직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사회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도전해 보세요. 작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도 좋고, 글을 써도 좋고,
동네 아이들에게 과외를 해도 좋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이 삶을 다시 일으킵니다. 마무리 퇴직은 끝이 아닌 다른 이름의 시작. 퇴직 후 매일 아내와 싸우는 남편 이야기, 연금은 있는데도 불안해서 불면에 시달리는 부부 이야기, 혼밥하며 외로움 속에 시간 때우는 퇴직자 이야기. 이 모든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퇴직은 자유가 아니라 혼란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길을 만들 수 있어요. 단지 퇴직 전부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3가지 질문. 나는 은퇴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부부 사이의 새로운 일상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경제적 불안은 어디에서 오며 나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오늘부터라도 답해 보세요. 그 답이 당신 은퇴 후 삶의 품격을 결정할 겁니다.